10월 11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09% 하락한 2596.9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58% 하락한 770.9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1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한세 예스24홀딩스, 컴퍼니K, 예스24, 예림당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2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출판사 테마입니다. 소설가인 한강 작가가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스웨덴 한리머는 한강 작가를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강 작가의 주요 작품으로는 장편 소설인 검은 사슴과 그대의 차가운 손 그리고 채식주의자 등이 있는데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이후 작가의 책을 사려는 주문이 폭주하면서 대형 서점 홈페이지가 마비됐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인터넷 서점을 운영하는 예스24와 예스24의 최대 주주인 한세 예스24홀딩스가 상한가로 마감했으며 컴퍼니K는 전자책 업체인 리디에 투자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전자책 플랫폼 업체인 밀리의 서재와 출판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출판사 등도 강세를 보였어요. 이 중에서도 다산네트웍스는 출판사인 창비의 출판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이 부각되었는데요. 다산네트웍스는 평소 재건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며 재건 관련주들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이번 경영권 분쟁 테마입니다. 티웨이 항공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의 2대 주주인 대명소노그룹은 적극적인 지분 확보를 통해 최대 주주인 예림당과의 지분 차이를 2.6%까지 좁혔다고 전해졌는데요. 소노그룹은 JKL 파트너스로부터 웃돈을 주고 지분을 사들이면서 2대 주주에 올랐으며 지난 8월 초에는 W밸류업으로부터 티웨이 항공의 지분 14%를 사들인 바 있습니다. 소노그룹은 내년 3월에 열릴 정기주주총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이사회 장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공개 매수를 통한 추가 지분 매입까지 검토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장마감 후에는 소노그룹이 티웨이 항공에 대한 공개 매수나 추가 지분 매입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시간에 일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예림당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출판사 관련주로도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3번 비만 치료제 테마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가 다음 주 화요일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고비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줄릭 파마코리아는 오는 15일부터 위고비 주문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위고비의 국내 공급 가격은 37만 2천 원으로 책정됐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품목이기 때문에 환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월 8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일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중에서도 앞타머 사이언스는 코아스템 캐몬의 비임상 CRO 사업부와 바이오 의약품 분석 개발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동반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에 비만 치료제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분류했어요. 한편 최근 일라이릴리와의 기술평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강세를 이어오던 펩트로는 오늘 1%대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4번 제약 바이오 테마입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신약들의 매출 반영 효과가 일어나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실적 발표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10월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시작으로 잇따라 실적 발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분기 매출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매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녹십자 등이 실적 기대감을 잇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도 동반되면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이 중에서도 인스코비는 자회사인 아피메즈의 미국 법인이 미국 뉴욕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DNA링크는 최근 히토류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히토류를 독점 중인 중국이 이번 달 들어 히토류 공급망 통제 강화에 나서면서 히토류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진 가운데 DNA링크가 히토류 관련 주로도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히토류 통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 같은 히토류 가격의 상승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ABL 바이오는 최근 글로벌 제약사인 MSD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을 평가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글로벌 바이오 장비 제조사인 레비티의 센터 개관식에 초청받았으며 양사 간의 위탁 생산 계약 체결을 공식화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김남용 대표이사는 우수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역량을 보유한 레비티를 통해 당사의 플루토 장비가 생산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윙이푸드는 나스닥 상장 일정이 계속 연기되면서 횡보를 이어오던 종목인데요. 화요일 장마감 후 나스닥 상장 예정일이 10월 18일에서 17일로 하루 당겨졌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윙이푸드는 지난 3월 주식 예탁증서 발행 방식으로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나스닥 상장을 통해 136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맥은 어제 장마감 후 현대위아의 공작기계 사업부문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히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를 위해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현대위아는 그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내오던 공작기계 사업을 정리하고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인 전기차 열관리 사업 등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이를 위해 스맥과 릴슨 프라이빗 에쿼티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예상 인수 금액은 3,400억 원으로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협의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SG를 비롯한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11월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경합주 7개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에서 2%,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 1% 차이로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는 재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미지스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와 승용차 등의 주력 품목의 호조로 10월 초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수출은 45% 증가했으며 승용차는 28%, 철강 제품이 45%, 그리고 선박이 265% 증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반도체 테마와 관련해서는 AMD가 엔비디아를 겨냥한 새로운 AI 칩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AMD의 야심찬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일 AMD의 주가는 4%의 하락세를 보였어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로운 고객사에 대한 발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유초나하게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들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로 재료가 소멸되면서 약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